시기는 아이의 인지랑 언어 발달이 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던 시기에 인과관계를 이제 발전해서 묻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만 말해,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처럼 이제 아이의 말을 끊거나 수용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가 왜? 라고 하는 시기가 또 오는데요. 왜요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는 아이의 인지랑 언어 발달이 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던 시기에 묻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아이의 성장이라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만 끊이지 않는 왜요라는 질문에 난감해지기도 하죠. 아이가 왜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상상 속에서 왜 궁금해진 건지 등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를 안다면 부모가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취학 전 아이들의 질문과 말은 사실 깜찍하고 귀여울 때가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달님이 숨바꼭질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무가 나를 위해서 인사를 해준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이 나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딧불이를 반짝벌레라고 우기기도 하니까요. 이 시기는 금세 지나가고 이런 말을 들을 날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을 때 충분히 아이와 즐기고 행복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게 뭐야 하는 것처럼 왜요 하는 말도 계속 끊이지 않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그만 말해,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처럼 이제 아이의 말을 끊거나 수용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답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솔직하게 엄마도 이건 잘 모르겠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거나 우리 그러면 이건 좀 3초 뒤에 한번 대답을 같이 해볼까? 라고 하거나 이렇게 시간 텀을 좀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에게 되려 생각을 되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계속 왜?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구나 라고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이의 자율성이 싹트고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이후에 더 많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위험하지만 않다면 해볼 수 있게 충분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가기 전에도 신발을 혼자 신는다든지 아니면 양말을 혼자 신어본다든지 옷을 혼자 입어본다든지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랑이를 하기보다 아이에게 그냥 맡겨봐 주시고 조금 더 어린이집 가기 등원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님이 이제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경험 속에서 충분히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하는 경험도 길러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적 동기입니다. 아이 안에 있는 힘이 발휘가 되려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 부모는 아이의 힘이 자라날 수 있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양분을 주는 방법은 부모가 매일 차곡차곡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잘 놀면서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좋아해서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해서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자기 결정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시고 함께 의논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아이에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무려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치고 300회에 달하는 경기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는 내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경험이 훌륭한 농구 선수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시도를 한다는 건 꼭 사실 성공의 경험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안겨주기도 하죠. 실패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은 나의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이 노력을 통한 경험은 소중한 경험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룬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끈기와 노력, 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일단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자 하고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존중받고 지지받은 아이들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또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채워가고 생산하고 창조해 나갑니다. 다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눈에 저지르러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라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시도라도 아이에게는 앞으로의 큰 성공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가 너무 종이접기를 잘한 친구를 보고 나도 저 종이접기 하고 싶은데, 또는 팽이 접는 친구를 보고 저거 너무 멋있는데 나는 못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엄마 나도 종이접기 해보고 싶어요 하는 말을 했을 때 무슨 종이접기니? 라고 하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뭘 접고 싶니? 하고 이제 종이접기 책을 가지고 같이 본다든지, 혹은 요즘 유튜브에 종이접기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접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다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엄마가 다 접어주는 것이 아닌 아이한테도 조금씩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만큼 접어줄 테니까 너도 여기 한번 접어볼래? 그렇게 하면서 시도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아이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별거 아니었네 라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떼쓰고 소리 지르고 우르는 이 3종 콤보를 경험하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애가 닳고 힘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3종 콤보는 유아의 발달 신호예요. 자의식이 커지고 내가 정하고 싶어 라는 신호이거든요. 다만 너무 과하게 이제 때를 부린다면 이것은 감정 조절과 표현의 미숙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순서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아이의 진정을 먼저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진정할 수 있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주변을 정리하거나 또는 조용한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옆에서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 그리고 인정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이제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왜 이런 때 울음, 고집을 부렸는지를 엄마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모를 수도 있지만 너가 이래서 속상했구나, 아니면 이걸 하고 싶었구나, 또는 그래서 많이 속상했구나 하면서 이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감정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점과 허용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또는 이제 엄마를 때리거나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는 이제 허용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이가 울고 울음을 그쳤지만 아직 눈물을 더 흘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눈물이 더 날 것 같다면 속 시원하게 더 울어도 되니까 엄마 기다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좀 마시고 숨 좀 돌려볼까? 엄마가 좀 안아줄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회복을 한 후에 아이랑 대화를 하고 감정 표현과 조절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으면 아이에게 왜 그렇게 울게 됐는지, 왜 때를 부렸는지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의 이유를 듣고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사실 진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 조절에 대한 미숙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집안에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은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고 자기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특별히 막 어떤 거창한 공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집안의 한켠에 소파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소파 옆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빈백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실내용 놀이 텐트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의 실제 생활하는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의 핵심은 아이가 마음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오면 화가 났던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아이와 함께 만들거나 아니면 공간을 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그 공간으로 가서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이야기 나누자, 또는 방으로 가서 진정하고 오자, 또는 너가 진정이 될 때까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엄마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 진정될 때까지 여기서 한번 진정해보자,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진 걸 좀 가라앉히고 오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뱉는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아직 자기조절력이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런 기준점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제한점과 허용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그런 기준,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알려준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본인이 자기 조절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고, 기준이 명확하면 그 행동의 기준점에 따라 명확히 행동의 제한점을 인지할 수 있어서 자기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당장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고 때를 부려도 지금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아이가 기다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의 아이와의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전을 할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음악을 틀어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는 저한테 아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무언가를 틀어달라고 하는 요구였죠. 음악을 검색하고 찾으려면 운전 중에는 할 수 없으니 빨간불이 되었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있을 때에는 음악을 검색하거나 하는 것이 위험해. 너가 듣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빨간불이 됐을 때 엄마는 도와줄 수 있어. 이건 기다려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트나 이제 가게를 갔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산다거나 혹은 오늘 사려고 하지 않았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사고 가질 수는 없어. 오늘은 이걸 사러 온 것이 아니니 오늘 사지는 않을 거야. 눈으로만 보고
만약 꼭 필요한 물건인지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다음에 왔을 때 살 수 있을지 살지 말지 결정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올 때 엄마 아빠도 사실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책을 읽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내일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하고 책을 읽고 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 아이도 대안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오늘 좀 아쉽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